자, 오늘은 분재의 소재의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재 소재를 양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게 실생, 씨앗을 심어 키우는 실생. 그 다음에 가지를 잘라서 꽂는 삽목. 그 외에도 높이떼기, 취목이라 그러죠. 그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주로 분재에 쓰이는 방법은 실생이나 삽목입니다. 자, 오늘 준비물입니다. 자, 오늘 준비물입니다. 위에 면도칼이 있고, 그 다음에 삽목도도 있고, 전정 가위, 그 다음에 젓가락, 나무젓가락, 그 다음에 씨앗, 도마, 이 정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준비물입니다. 먼저 실생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종자는 백송 종자입니다. 보통 분재를 실생으로 키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단점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단점이 뭔가 하면 이 뿌리가 보통 실생을 하면 직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일자로 깊게 내려가는 직근이 생기게 되는데 분재에서는 당연히 좋아하지 않는, 분재는 옆으로 사방으로 퍼진 팔방근을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실생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재가 귀하기 어려운 품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실생을 많이 쓰는데 백송 같은 경우는 대표적입니다. 분재 소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옮겨 심는 과정에서 많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백송은 이런 경우는 실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송 종자인데 보면 140개가 들어있고 발화율 70%, 그 다음에 제조연 원리 20년 1월이니까 여기 2년 보정한다고 되어 있죠. 발화 보정 시간이 지금 25년 제가 1월에 파종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3년 뒤에 이미 보정 기간은 넘었죠. 그래도 보정 기간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발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화율이 떨어질 뿐이지 발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화분에 씨를 한 70개 정도,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다 뿌리고 싶었는데 140개나 되니까 뿌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 3분의 2를 파종하고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자, 지금 3월 초인데 2달 이후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세 보니까 한 33개 정도 촉이 올라왔어요.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이쁘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싹이 지금 떡잎을 달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보면 이 소나무류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온 떡잎이 이미 땡그고 위에 있는 떡잎이 지금 요 까만 씨 안에 아직 떡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양분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파리를 만들면서 올라오는 거죠. 지금 소나무류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여기저기 워낙 많이 심었기 때문에 좀 아마 깊이 심은 거는 아직 좀 안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좀 얇게 심은 것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불규칙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좀 더 기다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빈대도 올라올 것 같은데 현재는 지금 한 반 정도 심은 씨앗의 한 반 정도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실생을 하면서도 팔방근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떡잎 상태, 이런 게 떡잎 상태죠. 지금 현재 떡잎이죠, 이런 거는. 그래서 떡잎 상태의 모종을 뽑아가지고 이 뿌리를 자르는 방법, 당근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뿌리를 잘라서 다시 꽂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유화 삽목이죠. 그렇게 하면 이 삽목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린 나무부터 팔방근을 갖고 논다 해서 그렇게 삽목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그렇게 삽목에서 팔방근 소재를 얻기도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불규칙하게 우죽순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사이좋게 인접해서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요런 것들은 그 중에 하나를 뽑아 가지고
당근을 해서 다시 다른 부분에 삽목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뽑아 볼까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두 개 중에 요걸 한번 뽑아 볼까요? 뽑으면 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는 좀 이렇게 뿌리가 굽어서 조금 보기는 싫네요. 그래서 자, 요걸 일단은 놔놓고 몇 개를 뽑아 보겠습니다. 자, 이거 중에도 하나 뽑읍시다. 뽑히네. 벌써 뿌리가 깊게 들어갔나 봐요. 잘 안 뽑힙니다. 어우, 뽑히질 않네요. 포기. 여기서 작은 거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이건 또 끊어지면서 뽑혔습니다. 뭐, 그래도 자를 거니까 어차피 별 문제 없습니다. 자, 그 위에서 몇 개 더 뽑아볼까요? 여기도 좀 인접해서 놨죠? 자, 인접해서 난 거 뽑아보겠습니다. 잘 뽑히네. 원래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직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또 넣고, 그 외에 또 뭐 인접한 거 또 있네. 요런 것도 인접해 있죠. 근데 뽑히겠나? 잘 뽑히네. 자, 요런 식으로 뽑았습니다. 그 외에 또, 저 위에 인접해 있는 게 있네. 보면,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직근이 생겨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뽑아볼까요? 뽑히질 않네. 뽑히는 거, 이것도 두 개가 인접해서 났네요. 그러면 하나를, 잘 뽑히네요. 자, 아주 어린 상태죠. 자, 요렇게. 자, 이제는 뭐 이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뿌리를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휘어진 부분 말고 요 부분 아니 휘어지기 전에 상태로 면도칼로 굉장히 날카로운 걸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일 날카로운 제가 갖고 있는 칼 중에 제일 날카로운 칼이 이 면도칼이니 면도칼을 사용했습니다. 쑥쑥 잘라집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자, 떡잎을 달고 있을 때 보통 해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 휘어져 가지고 팔방근을 위해서 약 윗부분을 잘라야겠네요. 지금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줄기인지 뿌리인지 모르겠으나 윗부분을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약간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이건 이미 뿌리가 이쪽으로 막 나 있네. 뭐 뿌리 나 있어 상관없습니다. 자, 요렇게 뿌리도 약간 요건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심을 텐데요. 제가 이미 여기 두 개를 이미 당근을 해서 삽목을 해놨습니다. 며칠 전에 요 구분이 되라고 철사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옆쪽으로 이쪽도 지금 파종을 해놨는데 지금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뭐 요 부분으로 해서 지금 당근한 소재들을 다시 심어볼까 합니다. 자, 심을 때는 뭐 젓가락으로 한번 누르고 이렇게 심으면 되겠죠. 보통 삽목을 하듯이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젓가락으로 누르고 젓가락이 좀 굵네요. 얇은 쪽으로 찔러야겠습니다. 이렇게 얇은 쪽으로 찌르고 넣고 이렇게. 뭐 워낙 가늘어서 얇은 쪽으로 찍어도 전혀 문제가 없네. 찔러도 전혀 문제가 없이 쑥쑥 잘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다시 삽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져주고, 그래서 자, 팔방근을 향하여 이렇게 실생의 단계에서 아예 단근을 해서 팔방근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분재는 이 뿌리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소재의 가치는 뿌리빨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뭐 가격 차이가 한 서너 배씩 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팔방근을 만들어 놓으면 뭐 나중에 뿌리빨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생이었습니다. 자, 이제 삽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삽수를 하나 잘라왔습니다. 보통 아파트에서 분재를 키우면
보통 가지치기를 하는 계절이 보통 한 12월 정도 가지치기를 보통 하죠. 그래서 이제 이파리가 다 졌을 때고, 그러니까 한 12월 정도 해서 보통 삽목을 하게 되는데, 삽목도 보통 뭐 봄에 하면 좋죠. 삽수를 냉장고에 저장을 했다가 채취했다 냉장고에 저장을 한두 달 했다가 이제 삽목을 하면 가장 좋죠. 그런데 뭐 굳이 아파트는 뭐 영하 10도 이렇게 베란다 온도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12월에 잘라서 바로 삽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뿌리는 그렇게 빨리 나지는 않겠죠. 뿌리는 보통 뭐 한 15도 정도 이상 되어야 이제 발근이 진행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냉장고에 저장하는 기간이라 생각하고 꽂아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뭐 물 주듯이 그냥 주면 되고 뭐 한 3일에 한 번, 겨울철에 아파트는 보통 한 3일에 한 번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겨울철에 일주일에 한 번 줘도 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 3일에 한 번 정도 주는 게 좋습니다. 물 주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고. 자, 삽수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보통 뭐 한 이 정도, 한 10cm 정도로 보통 그 삽수를 보통 이렇게 보통 마련하죠. 뭐 이것도 다 삽수가 되겠지만 오늘은 설명을 위한 거니까 뭐 이 정도 해서 보통 뭐 이파리 2개 정도만 남기고 보통 다 따냅니다. 이파리 보통 2개 정도만 남기고 한 요 정도 삽수를 요 정도로 마련하면 딱 좋죠. 자, 요렇게 삽수를 이런 식으로 마련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에서 겨울에 꽂아 놓으면 이제 봄에 한 뭐 두세 달 후에 뭐 길면 한 서너 달 후에 보통 새순을 내게 됩니다. 이 삽목은 땅이 그렇게 수분이 많을 필요는 없어요. 보통은 이제 공중 습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삽목을 한 이후에는 물 뿌리개로 이렇게 자주 분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삽목은 기본적으로 이 나무의 힘에 의해서 뿌리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새순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파리가 좀 크다 싶으면 이렇게 반쯤 잘라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잘라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파리가 너무 크거나 많으면 보통 이 수분을 잡아먹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서 확실히 물을 못 끌어당기는 상황에서 지금 이파리가 너무 많으면 수분을 과도하게 잡아먹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삽수가 마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파리를 반쯤만 남겨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꽂으면 됩니다. 이 삽목이 되는 나무와 잘 안 되는 나무가 있는데 안 되는 나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 되고 안 되고의 차이점일 뿐이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몇 년생 가지를 꽂아야 되는가? 보통은 뭐 한 작년에 났던 가지를 보통 꽂죠. 그래서 목질화된 가지를 꽂는데 어린 나무일수록 활착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린 나무일수록 뿌리를 잘 낸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를 들어 두꺼운 나무를 꽂으면 예를 들어 뭐 한 5년생 가지를 꽂으면 훨씬 빨리 나무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가지를 꽂으면 대부분 이제 뿌리를 못 내립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힘이 좋다 보니까 이파리를 먼저 내요. 그래서 이파리는 굉장히 빨리 냅니다. 그런데 뿌리가 잘 안 나는, 그러니까 이 목질화가 된 지 오래기 때문에 사실 뿌리가 잘 안 나는 상황인데, 늦게 나는 상황이죠. 늦게 나는 상황인데 이파리만 그렇게 무성하게 내니까 결국은 삽수가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1, 2년생 가지를 보통 삽목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지를 꽂는 방법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삽목장입니다. 그래서 뭐 비나무는 보통 뭐 쓰면 되는데요. 땅은 보통 여기 흙은 마사네요. 마사는 이제 삽목에 아주 좋은 흙은 아닙니다. 마사가 이제 마사보다도 훨씬 더 물을 잘 품을 수 있는 뭐 흙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좋은 흙은 아닌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가는 마사면 좋은데 어차피 뭐 다른 나무 심었던 상태에서 쓴 흙이기 때문에 뭐 이 삽목토
비교를 하기에는 좀 이렇게 한 중립 정도 되죠. 이 정도는 중립 정도 되기 때문에 소립의 어떤 마사를 이용하면 아무래도 뿌리가 잔뿌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요 정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삽목해놓은 것들이 보이죠. 저 뒤편에 보면 여기 보면 마삽줄 삽목해놓은 게 보이고요.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황금 담쟁이 삽목해놓은 게 보이고 여기 노간주 나무 삽목도 보이고요. 이것도 황금 담쟁이인데 죽었는지 지금 이파리를 안 내고 있네. 자, 그 외에 이제 수없이 꽂혀 있는, 제가 대충 표본 조사를 해보니까 한 80개 정도 꽂혀 있어요. 제가 1월 초에 꽂았는데 1월 초에 제가 가지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지치고 꽂았는데 제주 황피 느릅나무입니다. 지금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아주 좋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꽂자마자 막 새순이 풍풍 나오는 이런 것은 사실은 나중에 말라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한 2달 정도 됐는데 이렇게 새순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밑에는 이제 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시 말해서 새순을 늦게 낸 경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꽂았는데 새순을 일찍 내는 그 삽목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예 제가 뭐 가위로 낸 부분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마르지 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지금은 새순을 낸 것도 있고 안 낸 것도 있고 한 뭐 반반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한 80개 정도 꽂았으니까 이 중에 제가 보기에는 뭐 한 80% 살지 않을까, 활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지금 새순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는 아주 좋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삽수를 꽂는 방법은 여기 지금 너무 많이 해가지고 꽂을 위치가 잘 안 보이는데 삽수를 꽂는 방법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꽂아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무젓가락 두꺼운 부분으로 이렇게 한번 누르고, 자, 구멍을 내서 이렇게 꽂고 옆을 좀 다져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삽수를 꽂으면 꽂고 이제 기다리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여기는 3월 초니까 3월 초에 벌써 이제 새순을 내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부터 키우면 한 가을 정도 되면 큰 놈은 상당히 커 있어요. 물론 이 상태에서 굉장히 밀식해서 꽂아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별로 크지를 못해요, 사실은. 단지 이제 뿌리만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키우려면 옮겨 심기를 해서 이제 키우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삽목을 하면서 뭐 밝은 촉진제, 뭐 루톤 같은 밝은 촉진제를 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 있습니다. 밝은 촉진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네요. 저도 밝은 촉진제가 있는데 밝은 촉진제를 쓰면 아무래도 밝은의 확률을 높여주겠죠. 그런데 저는 뭐 우리 같은 취미는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밝은 촉진제를 써서 30% 정도 이제 활착률을 높여준다면 뭐 나쁘지 않죠. 그런데 굳이 치민이 그렇게 많은 이 소재를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농장에서 이렇게 팔 거면 몰라도 그래서 30% 더 꽂으면 똑같은 결과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돈 들여서 밝은 촉진제를 쓸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치목 같은 거 할 때 뭐 환상박필에서 치목 같은 거 할 때는 그게 발근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뭐 지목하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보여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지목을 할 때는 그 지목이 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경우에 이제 밝은 촉진제를 좀 크게 섞어서 이렇게 바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파트에서 지목을 하면 노지에서 이렇게 직사광선을 받으면서 크는 나무들에 비교해 볼 때
발근이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보통 노지에서 뭐 한 6개월 정도 만에 치목이 가능하다면 아파트에서는 뭐 한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나무를 2년, 3년 동안 그냥 계속 묶어놓고 못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치목으로 이렇게 소재를 마련하는 것은 뭐 아파트에서 그렇게 적합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치목을 하면 이제 팔방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죠. 뭐 그런 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만들어진 소재를 빨리 얻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리하지만 실제로 아파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천천히 삽목을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전에 보여드렸던 삽목 소재들 뭐 5년 된 거, 8년 된 거 보여드렸죠. 뭐 충분히 이제 반려식물처럼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인내가 필요한 취미가 분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삽목은 뭐 또 이렇게 직근이 생기지 않죠. 그리고 이제 자를 때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자를 때 삽수를 자를 때 이렇게 직각으로 자르는 방법을 했죠. 아까는 직각으로 자르는 방법이 있고, 직각으로 자르면 이 뿌리가 옆으로 납니다. 다시 말해서 분재에 적합한 모양으로 난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자르면 뿌리가 어떻게 나는가 하면 요 끝에서 직근이 이렇게 굵은 직근이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묘목을 키울 때 어디 뭐 외부에 심을 묘목을 키울 때, 뭐 가수원에 심을 사과나무를 키울 때 이럴 때는 직근으로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런데 분재를 만들 때는 딱 이렇게 직각으로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나눠져서 사방으로 뿌리가 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 자를 때도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어떤 분재 소재를 만들 때는 뭐 크게 실생이나 이런 삽목,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삽목이죠. 이렇게 삽목으로 주로 이제 소재를 얻는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생을 할 때는 뭐 또 특별히 다른 제한 사항이 있거나 아예 뭐 팔방근을 갖다가 처음부터 확실히 얻고 싶거나 그럴 때 보통 사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분재 소재의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